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의 집중력 올려주는 책 초집중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집중력과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전략들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로 정체성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책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이라는 젊은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자기인식에 미묘한 차이를 만들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고안했다. 그는 유권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 곧 있을 선거에 관한 질문지에 답하게 했다. 한 집단의 질문지에는 투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럼 투표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갔다. 다른 집단의 질문지도 내용은 비슷했지만 투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럼 투표자라는 명사가 들어갔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브라이언 등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논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객관적으로 측정된 투표율에 실험이 미친 영향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투표자 질문을 받은 사람이 투표하다 질문을 받은 사람보다 실제로 투표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뭐죠? 투표하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투표자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 그 존재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즉 정체성의 파워가 훨씬 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짐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일정의 조건만 갖추면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 나의 정체성을 초집중이죠. 초집중자 혹은 초집중자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행동을 비슷하게 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잡하잖아요. 하나하나마다 따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뇌는 항상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 지름길 중에 하나가 신념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신념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도 정보가 부족해도 난 신념대로 가면 돼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별로 의사결정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특정 행동을 할 때 아주 간편하게 해줍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 뇌는 내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원래부터 집중을 못하는 사람, 아주 딴짓의 노예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 어떻죠? 집중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분명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전략 잘 짜고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게 된다면 나는 집중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믿게 된다면 집중을 잘할 수 확률, 딴짓을 안 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으로 계약을 맺어라. 너는 초집중자라고 아예 계약을 맺어라. 그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말이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그죠? 명언이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항상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이 하나 더 나옵니다. 소비자 조사 저널에 사람들이 유혹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에 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쪽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을지 알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못한다 라는 표현을, 다른 한쪽은 안 한다 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실험 막바지에 감사의 뜻으로 초콜릿바와 그래놀라 바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건강에 더 좋은 그래놀라 바를 들고 나간 사람은 안 한다 집단에서 2배 정도 많았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이제 우리 아들은 좀 어리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딸한테 정말 처음으로 외우게 한 명언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처음에 뜻은 몰랐죠. 그래서 딸한테 너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가 말하는 걸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말을 진실된 말, 또 안 좋은 말 안 하는 게 좋아. 이쁜 말, 고운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스스로도 자신 있는 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그 말이 너 자체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외우게 했고,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그 숙제 중에
그 각자 아이들만 좌우명이나 명언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추천을 했습니다. 너가 처음에 외웠던 게 그거잖아. 아빠한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의 정체성, 내 자신의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 집중력뿐만 아니라 5만 가지 다 중요합니다. 자기개발, 성장,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장과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냐, 나를 어떻게 믿냐가 얼마나 중요해. 이 얘기는 제가 한 100번 정도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집중력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초집중자다. 혹은 난 여건만 갖추면 초집중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딴 짓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좀 집중 못해 라고 하는 순간 이 말 자체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냐, 내가 어떻게 정체성을 세울 수 있냐,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속으로 말하든 밖으로 말하든 간에. 그렇죠? 물론 그 허언증이 있으면 안 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적으로 내 정체성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말만, 내 스스로의 말만,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집중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그 주어진 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초집중자라는 정체성을 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전보다 훨씬 더 집중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니르 이알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정체성을 초집중자로 새기시면서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